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두 가지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퇴계 선생과 대비되는 그런 발언을 한 인물들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제 이런 그것을 읊어요. 뭐냐? 고인도 날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나도 고인을 못 뵀죠. 그런데 이제 고인을 내가 보지 못했어도 그러나 고인이 가셨던 길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고인이 간 길이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그 식의 이야기, 그것을 읊습니다. 결국 나는 이제 고인을 이제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그 고인의 이제 사실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육아의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철학적 징후로 말하면 주자까지도 쉽게 포함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길은 이미 있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모르게 무난한 그런 어떤 그 길에, 그리고 유학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구평천화에 뭐 이렇게 딱 적합한 그런 어떤 그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가면은 나는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때로는 이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시습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길은 문제가 뭐냐면은 성인만 계시고 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아니야, 내 길을 가겠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한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도라고 하는 건, 즉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그게 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수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천성과영, 기존에 나보다 이전에 살아계셨던 모든 성인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정말 유학적 입장에서 못된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지라고 하는 중국 역사, 육아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명의 그 인물이 있는데, 왕충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제 조선조에서도 이지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배척받는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나 50세 이전까지 나는 공자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던 한 마리 개였다 그래요. 개. 자, 이런 아주 발칙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장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열린 사유, 진리에 대한 어떤 재인식 플러스 이제 예술적으로 보면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발언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퇴계길을 갔던 것 같고 갈래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방금 퇴계 선생과 다른 그런 그 길을 제시한, 그런 사유를 제시한 그런 쪽으로 나는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선택은 이제 자유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렇게 어떤 창의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동양 철학적 차원에서 좀 찾고자 한다면, 그런 장자나 또는 뭐 왕수인이나 또는 이지와 같은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한 이런 그 인물들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술 작품, 서화 작품을 통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광인이나 광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서양의 여러분이 잘 아는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고전 시대 광기 역사 같은 그런 텍스트 속에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광기를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광인을 어떤 감금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겼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동양의 광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 광인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어떤 것들로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광인을 좀 포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은 없는가라고 할 때 이제 저는 그 애플에서 1997년 그 애플에서 이제 그 선전했던 그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응용을 할까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미친 놈이라고 하진 않았네요.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아들, 우리 사회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정해진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거나 그들을 부정하거나 축혀 올리거나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를 진보시킨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미친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재성을 본다.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그 광고를 통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그 광인들은 지금 이런 애플 광고에서 말한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유사점을 우리가 철학이나 또는 예술 쪽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연계시켜서 이렇게 그 규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이제 본 그 강좌에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자,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동양 한의학 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동양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음양의 어떤 그 조화로움을 통해서 몸의 건강 유무를, 또는 그 음양 조화의 어떤 깨짐을 통해서 이제 건강 유무를 이렇게 그 뭐랄까 진단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학문인데, 그 의학인데, 그런데 이런 이 한의학 쪽에서는 그 광인은 양기가 아주 센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견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견자는 어떤 사람이냐, 음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양기가 센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음기가 센 사람은 당연히 아주 그 정적이겠죠. 사실 우리가 그런 이 음양론적 차원에서 이제 광과 견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를 딱 그 염두에 두면은 이제 이후에 광과 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쉽게 아마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음양의 차원에서 이 광인 그리고 견인, 광자, 견자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지라고 하는 그 인물이에요. 사실 이지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호가 탁오입니다. 탁월할 탁자에다 나오자예요. 이 탁오라고 하는데, 이 호도 유학에서 볼 때는 아주 불량스러운 호예요. 왜냐면 유학은 개인이라 하도 집단 속의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탁월하다, 누구다, 나 무시하지 마, 너희 그럼 달라, 뭐 이런 식의 호가 탁오예요. 그래서 호부터 아주 좀 그런 그 아주 독특한 호를 쓰는 이 탁오가 중국 역사 속에서 유명한 그 광자와 견자, 광인과 견인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 구분한 것 가운데 제가 광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은 그 들었던 그런 어떤 이름인데 라는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까 좀 이해편에서 저 미친놈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어떤 이제 인물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즈는 이제 인간 자체는 이제 그 음양을 이제 그 고루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노자 사유를 이제 받아들여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부음포양이라 그래요. 등질부, 등에다 음을 지고 앞에 양을 끼얹는다. 부음포양, 이게 이제 노자의 어떤 음양론적 관점인데,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광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걸 보면은, 자, 제왕으로서는 요임금, 요임금, 순임금은 최고의 육아의 성인인데 제왕인데 요임금이 미친놈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문왕,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관중, 관포지기 할 때 그 관중이에요. 또는 이제 한고조 그 유방, 그 다음에
기자조선 할 때 기자. 그다음에 이제 장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장량, 장자방. 그 한무제를 이렇게 약간 좀 그 재미있게 하고 골탕 먹였던 동방삭,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하는 그 동방삭. 그다음에 이제 흰 문장가로 보면 이제 도연명, 이백, 그다음에 유종헌, 당나라 때 유명한 그 인물이죠. 그다음에 중림칠은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그런 어떤 또 분류 방식의 또 인물들이 나타나요. 위진 시대 때. 그때 이제 완적, 뭐 유영이라고 하는. 공자는 그러면 광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이지식의 그 사유로 보면 공자도 광인이에요. 무슨 광이냐? 중행만을 고집한 이런 어떤 광인이라고 또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까 제가 그 중국 역사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광인들의 어떤 여러 면모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 없었으면은 중국 역사는 맹탕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견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이 관점을 바꿔놓으면은 이 광견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있음으로써 역사가 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이 기운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능했던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광이나 또는 견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속성들을 또는 사유들을 무조건 육아의 어떤 그 중화 중심주의, 예법 중심주의, 뭐 경외 중심주의, 경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광, 심광, 뭐 형태적 광 등등 광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음 속의 광과 관련된 심광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유학이 좀 더 외연을 확장시키려면은 그런 긍정적 의미의 광을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포용력을 발휘할 때 유학은 이후에 이 변화된 오늘날의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또 그런 철학을 또 제시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유희자라고 하는 청나라 때 유명한 또 학자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광인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데 불량스럽게 석가모니라는 겁니다. 석가가 최고의 그 광인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처의 그런 어떤 중생 사랑, 정말 그 무한한 그런 그 중생 그 사랑을 광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렇게 읊고 있어요. 자, 이런 놈들은 이제 우리가 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유희재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개괄적인 어떤 그 내용과 관련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이번 제 말씀은 이제 좀 끝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광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렇게 의미 변천되면서 이렇게 쭉 이후에 전개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서 이제 발언했던 성인과 광인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발언과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자가 이해했던 그 광과 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기타 그 광이라는 글자가 어떤 이 분야 장르 속에서 이렇게 또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광자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해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던 뭐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강의 진행을 위한 이 방편적 요소 발언이니까 그걸 문제 삼지 말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좀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민환이었습니다. 예.